네, 안녕하세요. 8월 6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경기가 좀 있죠. 금요일이라서 경기가 좀 있고, 마침 또 리그 개막이라서 경기들이 좀 많은 편인데, 그 중에서 이제 좋아 보이는 경기, 너무 많이 또 가져오면은 선택하는데 좀 혼란이 올 수 있으니까, 그 중에서 이제 애매한 경기들, 좀 변수가 있는 경기들 다 빼고, 3경기 정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그래서 첫 번째 경기는 2시 경기이고요. 볼로뉴랑 샴블리의 경기입니다. 아마 라이브 스코어에는 샴블리로 돼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라이브 스코어는 그냥 발음 그대로 표기를 하기 때문에 실제 좀 명칭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테네 같은 경우도 원래는 아테네인데 라이브 스코어에는 아덴스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아테네죠. 그래서 뭐 이것도 샴블리, 참블리 뭐 상관은 없는데 어차피 볼로뉴가 이름이 같으니까 구분하는 거는 상관없을 것이고, 그리고 제가 표기를 다 해놨잖아요. 그 경기 시작 시간을 다 표시를 해놨으니까 이거 참고하시면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볼로뉴 먼저 볼게요. 볼로뉴는 지금 이번 시즌 승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승격을 목표로 하는 팀 치고는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원인을 좀 살펴보니까 팀을 이제 떠난 선수들이 지난 시즌 주전 선수들이 팀을 떠나면서 이 공백을 이제 메우려고 이적 시장에서 선수를 영입을 했었어야 되는데 영입을 제대로 못했죠. 그래서 활발하게 좀 그 공백을 메우지 못하면서 좀 이번 시즌 초반에 좀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결정 선수가 좀 있어요. 그래서 세네비에, 그 다음에 맨디, 그 다음에 포파나 이 친구들이 부상으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포파나 같은 경우는 작년에 다른 팀에 있었으니까 뭐 큰 상관은 없는데, 이제 맨디나 세네비에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 팀의 수비수 주축 선수들이었죠. 그래서 얘네들의 결정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은 그 백인이랑 피에르가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 두 친구는 징계로 이제 결정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징계는 그 직전에 레드카드로 결정을 한 선수들도 징계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징계를 포함할 때 그 사후 징계, 그 다음에 옐로카드 누적, 그 다음에 퇴장 징계 다 전부 징계로 그냥 하나로 퉁쳐서 그냥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징계로 결정을 하고 얘네들은 확실하게 못 나오겠죠. 왜냐면 징계 결정이니까. 그래서 이제 부상 중인 위에 3명이랑 징계 결정하는 2명이랑 합쳐서 5명이 결정을 하는데, 이 중에 1명 빼고 나머지 4친구가 지난 시즌 팀에서 주축 선수들로 활약을 했었다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적 시장이 좀 진행 중이기는 한데 얘네들 결정하는 게 좀 문제가 좀 있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얘네 좀 불안불안할 것이다 라는 게 볼로뉴의 오늘 경기의 간단한 예상이었고요. 그 다음에 샴블리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에 이제 1부 리그에 있었죠. 아니 2부 리그에 있었죠. 이거 지금 오늘 3부 리그니까 2부 리그에 있었는데 2부 리그에서 이제 강등을 당했어요. 근데 좀 아쉽게 강등을 당해서 좀 막판까지 좀 치열하게 경쟁을 했다가 아쉽게 이제 이번 시즌 3부 리그에서 경기를 치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 나가고 오간 선수들만 보면은 이번 이적 시장에서 21명이 나가고 13명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주축 선수들도 있지만 이 중에는 이제 쩌리 선수들도 좀 있어서 뭐 21명이 숫자적으로는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주축 선수들은 그렇게 뭐 절반도 안 된다는 점 먼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3명이 들어왔는데 이 13명이 들어왔다는 거는 보통 이적 시장에서는 단점은 있죠. 왜냐면 한꺼번에 갑자기 선수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조직력 측면에서 있어서 좀 불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수들이 갑자기 들어오게 되면 일단 주전 경쟁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기부여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동기부여가 이제 욕심으로 나아가거나 아니면은 좀 탐욕이라고 하죠.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때가 가끔 있는데, 어쨌든 뭐 그거 잘못해서 한번 이게 눈에 띄게 되면은 영영 이제 주전으로 뛰어나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좀 이제 좀 같이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조직력을 좀 살리려고 좀 노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도 합니다. 어쨌든 좀 변화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21명 나가고 13명이 들어왔는데, 이제 이 선수 13명이 들어와서 다시 팀을 새롭게 만들어서 이번 시즌을 대비하기 위해서 친선 경기를 치렀는데, 친선 경기 5경기에서 이제 3승 1무 1패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중에 1무가 그 PSG를 상대로 거둔 1대1 무승부였어요. 물론 PSG가 주전 선수들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PSG 2군 선수들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샴블리가 강등 당한 이후에 선수들 변화가 많았기 때문에
좀 불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는데도 무승부를 거두는 이런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신선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경기 결과나 경기 내용이나 사실 정규리그와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 어쨌든 샴블리가 1부 리그 팀이라는 PSG를 상대로 상대적으로 좀 동기부여를 더 많이 받았겠죠. 왜냐면 1부 리그를 상대로 하는 거니까. 어쨌든 뭐 2군이 나오든 유스 선수들이 나오든 어쨌든 껍데기는 1군 팀이니까 1군 팀을 이겨보자 하는 이런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강했을 텐데, 여기서 이제 1대1 무승부를 거두었다는 거는 샴블리가 이제 좀 긍정적인 어떤 신호를 가지고 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샴블리는 오늘 경기에서 특별히 결장 선수는 없고 좀 기분 좋은 상태로 경기를 치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샴블리가 좀 유리해 보이는 경기입니다. 보시다시피. 그래서 한 가지 변수가 있다면 좀 선수 변동이 많았다는 건데, 뭐 이 정도는 뭐 어느 팀이든 지금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크게 뭐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경기는 3시 45분에 있는 독일 FA컵입니다. FA컵이 벌써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예선전 치르고 있고, 오늘 경기는 다 하브리그 팀들 간 경기입니다. 뮌헨 1860, 그 다음에 다름슈타트 간의 경기인데, 이 두 팀이 이번 시즌 같은 리그는 아니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뮌헨 1860 같은 경우는 지금 3부 리그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3부 리그는 지금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리그 첫 두 경기에서 1승 1무를 기록하면서 일단 시즌 초반 좀 치고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성적이 좋은 거는 둘째치고 이 두 경기에서 다 무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저 독일 리그가 전체적으로 좀 득실점이 많은 리그이긴 한데 이런 상황에서도 무실점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경기를 앞두고 한 인터뷰를 보면은 이제 FA컵에는 이제 상위 리그 팀들을 주로 상대하기 때문에 이런 팀들을 상대로 한 상위 리그 팀들을 상대로 이기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좀 크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도 좋기 때문에 이 분위기를 좀 이어가고자 지난 리그 경기하고 같은 라인업을 좀 사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오늘 경기에서 좀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의지가 좀 보이죠. 그래서 이런 정도만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결장 선수가 있나 좀 봐야겠죠. 왜냐면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장 선수가 많으면은 뭐 아무 의미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결장 선수를 보면은 세 친구가 결정을 하는데 세 친구 모두 주축 선수들이긴 해요. 베인, 그 다음에 빌쉬, 그 다음에 벨카히아, 이렇게 세 친구가 결정을 하는데, 일단은 제가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름슈타트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준수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이 뭐 아주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3명 정도 결정하는 거는 어느 정도 대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 수비수라고 써있긴 한데 수비수, 미드필더 오가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결정은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대팀이 다름슈타트입니다. 다름슈타트는 지금 2부 리그에 있고 뮌헨 1860보다 하나 더 위에 있죠. 그래서 근데 지금 얘네도 이제 리그가 시작을 했는데 리그 첫 두 경기에서 전부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패배를 기록했는데 이 패배 두 경기 동안 5실점을 기록을 해서 거의 경기당 3실점에 가까운 그런 굉장히 수비가 무너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시겠지만 오늘 결정 선수가 여기 세이달, 그 다음에 메흘렘이 있습니다. 일단 이 두 친구는 지난 시즌 주축 미드필더 공격수였는데 둘 다 이제 부상으로 결정을 하게 되고, 더 큰 문제는 오늘 다름슈타트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관련해서 결정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게 다 썼는데도 지금 스크롤을 내려야 할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보시면은 슈헨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 주전 골키퍼였죠. 그 다음에 셀리치는 이번 시즌 벌써 리그 한 경기를 나온 친구고, 그 다음에 캠페, 그 다음에 론스타츠, 그 다음에 마누, 아슬란, 베르코, 이렇게 해서 이미 지금 리그 경기를 뛴 선수들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아니면 밀접 접촉자이기 때문에 지금 자가격리 명령을 받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 중에 몇 명은 지금 자가격리 기간은 끝나서 오늘 출전이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훈련을 치르지 못했어요. 다 어제 끝났거든요. 지금 일찍 끝난 선수들 같은 경우도 지금 어제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훈련 없이 이제 경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 리그가 진행 중이고, 그리고 지금 중요한 FA컵 경기잖아요. 이거 치면은 이제 탈락으로 바로 직행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감독이 바로 쓰기에는, 이런 도박을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관련 결정 선수들이 하나, 둘, 셋, 넷, 다
6, 7, 8, 10명이에요 지금. 그래서 10명에다가 앞에 말한 세이다라고 메흘렘 부상 선수 2명까지 총 12명이 결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름슈타트가 리그상으로는 1860 미넨보다 좀 하나 위에 있으니까 좀 유리할 것 같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지금 리그 초반 성적도 그렇고 특히 오늘 결장 선수들이 굉장히 중요한 결장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경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뭐 설명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1860 미넨이 좀 유리해 보인다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경기는요 7시에 하는 아르헨티나 1부 리그 경기 남미로 한번 가볼 건데요. 그 사르미엔토 후닌이랑 로사리오 센트랄의 경기입니다. 그래서 두 팀 모두 좀 생소하죠. 왜냐하면 상위권에 있는 팀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많이 갈 일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후반기가 이제 다시 휴식기를 그 남미 같은 경우는 전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한 2주 정도 휴식기를 갖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후반기로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지금 이제 후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4경기째이고요. 사르미엔토 후닌 같은 경우는 지금 통합순위 26위, 강등순위 26위 제가 이렇게 표기를 해놨는데 통합순위 같은 경우는 그 전반기 순위랑 후반기 순위랑 합친 승점의 순위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26개 팀 중에 꼴찌입니다. 그래서 통합순위 같은 경우는 다음 시즌 남미 클럽 대항전 코파 리베르타토레스나 코파 수다메리카나 진출팀을 가리는데 쓰는 순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등 순위는 따로 이제 이용을 하고 따로 쓰고 있는데 보통 이제 K리그를 보시면은 그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랑 그 다음에 2부 리그 강등 팀이랑 한 순위표 안에 묶여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 한 시즌 1년 동안의 성적을 가지고 아시챔 나갈 팀들이랑 강등 당할 팀들이랑 이렇게 정하죠, 보통. 이게 보통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렇게 하는데 남미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해요. 남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통합순위 같은 경우는 전반기 순위, 전반기 승점, 그 다음에 후반기 승점, 그 해에 1년 동안의 승점을 합친 순위를 통합순위로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상위팀이 다음 시즌 남미 클럽 대항전 진출팀을 가리게 되고 강등 순위 같은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성적을 봅니다. 최근 3년간의 평균 승점을 봐요.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26개 팀이 있으니까 25경기씩 두 번 돌아가니까 50경기를 치르겠죠. 그러면 50경기씩 3년이니까 150경기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럼 이 150경기에서 만약에 승점 150점을 땄다. 그러면은 평균 승점이 1.00이죠. 그래서 이 승점, 평균 승점을 가지고 하위 3팀인가 4팀이 이제 강등을 당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최근 3년간의 성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최근 3년간의 성적을 보게 되면은 그 1년 정도는 조금 부진해도 나머지 2년으로 이제 성적을 커버를 하게 되면은 강등 당할 가능성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좀 강한 팀들을 위한 어떤 룰이라고 보는 게 좀 맞겠죠. 그래서 어쨌든 강등 순위 같은 경우에는 사르미엔토 후닌 같은 경우는 지금 승격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최근 3년간의 성적은 못 보고 최근 2년간의 성적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2년간의 평균 승점이 리그에서 가장 낮기 때문에 지금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등권 탈출을 위해서는 평균 승점으로 내기 때문에 굉장히 승점이 매 경기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미 같은 경우에는 그 사설하시는 분들은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 강등을 당했는데 다음 시즌 막 남미 클럽 대항전 나오고 막 이런 팀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잘 주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르멘토 후닌 같은 경우는 코파 아르헨티나 FA컵 탈락하고 나서 3경기에서 1승 2패 기록하고 있고, 근데 이제 오늘 경기에서는 세르지오 키로가라는 그 팀의 주축 선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오늘 부상에서 복귀를 하게 되면서 좀 좋은 성적을 기대해 볼 만하다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대팀인 이제 로사리오 센트랄은 통합순위 15위, 강등순위 11위를 기록하고 있고 좀 전체적으로 안정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는 뭐 특별히 뭐 상대에 비해서 뭔가 승점에 대한, 물론 승점은 중요하긴 하지만 상대에 비해서 당장 급박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로사리오 센트랄 같은 경우에는 좀 중요한 게 있는데 지금 대회를 3개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리그,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컵 대회, FA컵, 그 다음에 지금 남미 클럽 대항전 코파 수다메리카나에서 아직 탈락을 안 해서 토너먼트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3개 대회를 병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 중에 이제 코파 수다메리카나 경기가 이제 그 브라질 클럽이랑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감독이 경기가 많기 때문에
경기가 많은데 얘네들이 원래 상위권 팀이 아니기 때문에 선수층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는 로테이션을 좀 돌리면서 주축 선수들에게 로테이션을 돌릴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써놨는데 그 아르헨티나 기사를 좀 보면은 여기 제가 아르헨티나 기사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 기사를 보시면은 뭐라 써놨는데 요점만 말하면은 주축 선수 9명 정도를 오늘 경기에서 휴식을 주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일본 선수들은 투입을 안 시킬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얘네가 무슨 보카 주니어스나 아니면 리버플레이트 같은 강팀이라면은 2군을 써도 승산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로사리오 센트랄 정도 이런 근본 없는 팀들은 2군 선수를 투입한다면 좀 차이가 날 것이다 라는 게 이 경기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르미엔토 후닌이 뭐 못하는 팀이긴 해요. 지금 보시다시피 전부 다 꼴찌고 당장 지금 강등당해도 이상하지 않을 팀인데 그래도 마지막 희망을 좀 잡아보려면 이런 경기에서 특히 홈경기죠. 홈경기에서는 좀 승점을 얻어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의 의견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는 이렇게 3경기 정도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 경기가 뭐 좀 생각보다 많이 있긴 한데 그 중에서 더 좋아 보이는 거 3경기 정도 좀 추려봤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까지는 제가 주말은 쉰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저런 라이브 준비나 그 다음에 정보 업로드하는 시간을 체크하기 위해서 이번 주까지는 쉬는 걸로 하고 다음 주 이제 월요일이죠. 8월 9일 월요일날 오후 5시에 라이브를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